예전 같지 않은 인간관계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인간관계의 태도. 지금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고 혹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결국 그냥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예전에는 친구 몇 명만 만나도 마음이 따뜻했는데 요즘은 만나고 나서도 왠지 더 허전한 기분이 드는 날들.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말을 꺼냈다가 오해만 생길까봐 그냥 삼켜버리는 이런 마음 혹시 당신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을 꺼낸 이유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의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나이에도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당신이 인간관계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그 관계들을 너무 진지하게, 너무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은 참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어떤 이는 당신의 삶에 오래 머물렀고, 어떤 이는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에게 기쁨을 주었고, 어떤 관계는 당신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곁에 남은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그 사람과 여전히 가까이 지낼 수 있었을까?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좀 더 이해했더라면, 좀 더 베풀었더라면. 하지만 오늘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라면 그건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관계를 소홀히 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된 하나의 지점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과 제대로 마주할 준비가 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그는 평생 외로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고 사랑도 이루지 못했으며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독 속에서 인간이 진정으로 존엄해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니체의 이야기를 오늘 당신께 들려드리려는 것은 그의 철학을 배우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평생 고민했던 질문들이 어쩌면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질문들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관계는 더 어려워지는가?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멀게 느껴지는가? 혼자가 되는 것은 정말 외로운 일인가? 아니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인가? 오늘 이 시간 저는 당신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억지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으면서 다만 이 나이까지 살아온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조금 혼자라고 해도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덜 외롭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피곤해지는가?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설렜고,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으며,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 자체가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때는 관계가 힘들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있어도 금방 풀렸고, 오해가 생겨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미리 걱정하게 됩니다. 만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말이 괜찮았을까? 혹시 실수하지는 않았을까? 계속 돌이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이런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예민하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피곤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점점 더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걸까? 혹시 내가 나이 들면서 이상해진 건 아닐까? 하지만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피곤해지는 것은 당신이 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작은 오해가 얼마나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한번 틀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관계란 그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더 깊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관계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끊임없이 조심해야 하고, 끊임없이 양보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당신은 항상 조심했고, 항상 배려했고, 항상 참았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누군가와의 관계를 지키려고 당신은 때로 당신 자신의 마음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켜왔던 관계들 중 많은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렇게 애썼는데도 결국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당신 곁에 남은 사람들조차 어쩌면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런 생각이 들 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내가 뭘 위해 그렇게 애썼나? 내가 뭘 위해 그렇게 참았나? 결국 남은 것은 이것뿐인데, 모두와 잘 지내려 했던 인생이 남긴 많은 시간들.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누군가와 다툼이 생기면 먼저 사과하던 사람. 그런 당신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배웠으니까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남을 배려해야 한다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니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정말 모두와 잘 지낼 수 있을까?
아니, 정말 모두와 잘 지내야 하는 걸까? 어떤 사람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그 사람은 당신을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이용합니다. 당신의 착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의 배려를 권리처럼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당신이 진짜 필요할 때 곁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당신이 한번 실수한 것은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베푼 것은 잊어버리면서 당신이 베풀지 못한 것은 서운해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모두와 잘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모두와 잘 지내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나를 잃어버리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 말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남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돌보면 그것은 결국 의무가 됩니다.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의무와 짐은 당신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 속에서 당신은 또다시 무언가를 해야 하고, 무언가를 참아야 하고,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와 잘 지내려 했던 인생이 남긴 상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젊을 때와 다른 마음의 변화. 젊었을 때 당신은 미래를 보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과 친구가 되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고, 손해를 봐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당신은 과거를 돌아보며 삽니다. 그리고 그 과거 속에서 당신은 알게 됩니다. 기대했던 것들 중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당신을 떠났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주지 않게 됩니다. 예전처럼 섣부르게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관계란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누군가의 잘못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길을 갑니다.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합니다. 누군가는 건강하고 누군가는 아픕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이가 든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끝나면 슬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슬프기는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내 탓으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당신을 냉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관계를 붙잡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과도 완벽하게 잘 지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들이 거기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도 여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까울수록 멀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니체는 거리의 파토스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철학 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의미는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서로를 해칠 수 있다는 것. 당신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너무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많이 다투게 되는 것을. 너무 친한 친구일수록 오히려 더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너무 가까우면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의 구분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나처럼 느껴야 한다고 무의식 중에 기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선택을 하면 서운해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각자는 독립된 존재라고. 상대방은 나의 연장이 아니라 상대방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이것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도 거리를 두라니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이 바라는 대로 살아주지 않을 때 당신은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는 당신이 아닙니다. 그 자녀는 그 자녀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사랑해도 그 자녀의 선택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당신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배우자는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상대방은 상대방일 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거리의 미학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역설적이게도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힐 때보다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 거리를 느낀다면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과 그 사람이 각자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은 관계는 실패였을까?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당신은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도 있을 것이고, 진심을 다했는데 오해받은 적도 있을 것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미움받은 적도 있을 겁니다. 그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아물지 않습니다. 가끔 문득 떠오르면 여전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을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실망시켰을 수도 있으며, 당신 자신도 힘들었기에 누군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들이 때로는 당신을 괴롭힙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들은 실패였을까요? 상처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들은 의미 없는 것이었을까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이 말은 단순히 고통을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이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상처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들은 당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물러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당신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직접 아파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준 상처들도 당신에게 교훈을 남겼을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인정하게 되었을 것이며, 용서와 화해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들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필요했던 한 장면입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상처는 여전히 아픕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평생 가슴 한편에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상처를 안고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처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아팠지만 일어섰으며, 외로웠지만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상처들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을 당신의 실패나 치욕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증거로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관계를 대했기에 생긴 상처들, 당신이 무감각하게 살지 않았기에 느낀 아픔들, 그것들은 당신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곁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 없을 때, 말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는 혼자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혼자 있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고독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니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고 고독 속에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한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은 항상 상대방을 의식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관계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잊어버립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행복한지. 고독은 바로 그 질문들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당신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지금의 공허함. 이런 것들이 몰려와서 당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조금씩 알게 됩니다.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이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선물입니다. 고독은 당신에게 자기 자신을 돌려줍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혹은 외면하고 있었던 당신 자신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니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은 피하고 싶은 감정이지만 고독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라면 그것을 외로움으로만 느끼지 마세요. 그것을 고독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필요했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되는 용기와 품위. 혼자가 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법, 친구와 어울리는 법, 이웃과 조화롭게 지내는 법. 하지만 혼자 있는 법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면 불안합니다. 이게 정상인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도 걱정합니다. 왜 혼자 있어? 나가서 사람 좀 만나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고독할 수 있고 혼자 있으면서도 충만할 수 있다고. 진짜 문제는 혼자 있느냐 함께 있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잘못한 일들, 이루지 못한 꿈들, 잃어버린 것들.
이런 생각들이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어떻게든 그 시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고독은 다릅니다. 그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면을, 좋은 면도 나쁜 면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고, 누군가의 사랑이 없어도 괜찮으며, 누군가의 이해가 없어도 괜찮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을 알고 있고,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품위입니다. 품이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품이란 조용한 것입니다. 품이란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당신답게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이 그저 당신의 방식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럴 나이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나누었던 얘기들처럼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따뜻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멋진 자신을 응원해 주세요. 가슴 깊숙이 호흡을 들이켜 볼까요? 그리고 오늘 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저와 함께 볼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